안녕하십니까. 와인 읽어주는 남자 이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샵하고 레스토랑하고 마진 차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지난번 영상에 모해시장동에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모해시장동 이제 코스코에서 파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업장에서 팔기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 업장하고, 그러니까 레스토랑하고 그다음에 샵하고는 마진 구조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레스토랑에는 기본적으로 그 서브하는 인력과 그다음에 와인 잔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차지, 왜냐면 와인 오픈을 해가지고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많게는 뭐 30%에서 50% 정도 이제 샵하고 가격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뭐 식기류나 아니면 와인 잔이나 아니면은 뭐 그걸 오픈을 해가지고 칠링을 해가지고 따라주는 뭐 이런 비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진 않잖아요. 맞죠? 네. 왜냐면 들고 나가면 되니까. 그냥 들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레스토랑 같은 게 좀 다르죠. 왜냐면 이제 거기에 소믈리에도 있어야 되고, 와인 또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되고, 잔도 닦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인건비, 장관련 비용, 서비스 차지 등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서비스 차지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인 생각은 사실은 아닌데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몇 가지를 드릴게요. 우선은 파인 다이닝에서 그 비싸게 받는 데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고급스럽고 약간 그런 뭐 미슐랭 느낌이 훌쩍 나는 그런 파인 다이닝에서는 당연히 비싼 인력을 씁니다. 왜냐하면 전문 소믈리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음식도 맛있고, 미슐랭 스타니까 또 여러 가지 품격과 뭐 격식 같은 게 있는 거죠. 거기서 먹게 되면, 와인을 주문하게 되면은 무언가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을 딱 받으세요. 그리고 엄청나게 깍듯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같이 가신 이제 애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구조가 아마 미슐랭 쪽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또 이제 나오면서 이제 좀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셰프가 나와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뭐 잘 드셨나요? 뭐 쿠키도 주고 뭐 디저트도 주고 다음에 또 방문해 주세요 하면서 막 사진도 찍어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또 가고 싶죠. 네, 내가 아무리 이제 그 샵 가격은 당연히 아니겠죠. 샵 가격은 아니어도 레스토랑 가격의 와인을 주문을 해도 어찌 됐든 그런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니까 또 가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또 나가 저 같으면 또 가요.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이제 20만 원 쓰든 30만 원 쓰든 거기에 뭔가 상응할 만한 가치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샵 가격이 뭐 5만 원인데, 샵 가격이 한 뭐 7만 원인데 내가 여기서 뭐 10만 원, 12만 원을 썼다고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적인 가심비적인 만족감을 얻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요. 자, 근데 좀 부정적인 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분위기 좋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딱 갔어요. 근데 뭐 약간 소믈리에나 지배인이 되게 대면 앉으세요. 뭐 이쪽입니다. 음식 설명도 안 해줘. 와인 설명도 뭐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휙 가버려. 와인도 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준 게 아니라 대충 따라주고 뭐 이렇게, 이런 데가 뭐 많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조금 사실 있죠. 네, 이런 부분 좀 아쉽고, 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약간 내가 이제 샵 가격보다 비싼 돈을 쓰더라도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돈 내고 여기 또 가야 되나? 내가 아무리 고급스럽고 비싼 돈을 썼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적으로 위로를 얻지 못했는데, 내 마음에 부족한 거야. 내 마음에 차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약간은 자존심도 상하고, 같이 간 이제 애인도 좀 분위기 좀 별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 좀
자존심 상하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내가 비싼 돈을 내고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부정적인 조건에서, 비싼 데에서 부정적인 조건에서 음식이 맛있다, 와인이 근데 겁나 잘 추천해준다, 그러면 약간 이제 반반이죠. 또 가볼까? 아, 나 얼굴을 알아보면 좀 잘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 희망 같은 거를 업자니까 희망 같은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갈까 말 고민하는데, 만약에 약간 진짜 아무리 파인다이닝이고 괜찮다고 하고 그 음식이 그냥 예를 들어서 좀 평범했고 뭔가 서비스적으로 뭔가 만족도를 내가 못 느꼈다고 하면은 굳이 안 갈 것 같아요. 전 굳이 가진 않거든요. 또 시간을 내고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비싼 값을 낸 거기에 어떤 그 명과 암인 거죠. 실제 명과 암인 거죠. 자, 이제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해서 파인다이닝이 아니에요. 네, 약간 좀 이렇게 막 분위기도 개판 같고 막 이렇게 막 시끄럽고 막 너저분하고 지저분해. 시스템도 없고 와인도 잘 몰라. 여기 주인장이라고 앉아 있는 놈이 와인도 잘 몰라. 그냥 막 줘. 그냥 막 주는데 그 와인도 좀 맛있어. 그냥 좀 주인도 입도 좀 걸걸하고 뭐 어떻게 했냐 시시콜콜한 얘기도 하고 막 뭐 와인잔 두 종류밖에 없고 뭐 피노 시켰는데 보르도잔 주고 막 그런 데예요. 뭐 말도 안 돼. 그럼 저는 약간 빡치죠. 아씨, 내가 잘못 왔다. 근데 주인이 겁나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어. 얘기를 하는데 한 두세 시간이 후딱 가. 이씨, 뭐지?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개판 같고 별론데 주인이 너무 재밌어. 심지어 주인이 그 보르도 잔에 좀 피노 누아도 맛있어. 그리고 서비스도 막 주고 막 그래. 근데 본인 또 와인 오픈해가지고 한 잔 막 먹어보세요 따라주고 막 으아 웃으면서 막 그런 타입의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그리고 비싸게 받아. 여러분은 가실 것 같으세요? 저는 갑니다. 네. 왜냐하면 마음적으로 위안을 얻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는 와인의 맛과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돈을 쓴 거에 대해서 뭔가 내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된다면, 그 가치 이상으로 위안을 얻게 되면은 저는 그건 돈은 잘 쓴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뭐 샵에서는 뭐 6만 원, 7만 원이지만 내가 여기서 12만 원을 냈다고 해서 기분이 안 나빠요. 왜냐면 나는 이 사람과 두세 시간 정말 즐겁게 대화를 나눴고 정말 재밌고 깔깔대고 웃었기 때문에 그게 아깝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자, 또 이런 게 있죠. 분위기 개판이야. 서비스 개판이야. 인테리어 개판이야. 다 별로야. 주인이 재밌지도 않아. 서비스 차지도 뭐 별로 없어. 그냥 뭐 별로야. 다 별로야. 근데 엄청 쌉니다. 말도 안 되게 싸요. 막 샵 가격으로 팔아. 아니, 샵 가격 언더로 팔아. 그럼 여러분 가실래요? 저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싸더라도 내가 어떤 돈을 씀에 있어서 마음의 위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햄버거 가게에서 서비스 마인드,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뭐 서비스가 떨어지니 안 떨어지니, 뭐 자는 이렇게 트레이를 이렇게 줬다고 해서 뭐 서비스 좋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싸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와인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와인을 대하는 마음이나 재미나 아니면은 이런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차지의 기준은 사실은 저는 어떤 고객의 만족도에 따라서 기여가 발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타입 중에 하나예요. 서비스 차지가 비싸, 와인이 비싸, 근데 고객 만족도가 겁나 높네? 그러면 이 업장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겠죠. 맞죠? 왜냐하면 이 서비스 차지라는 거 정량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잔을 쓴다고 해서, 내가 무슨 좋은 식기를 쓴다고 해서, 좋은 쿨러를 쓴다고 해서, 디켄팅을 막 열심히 해준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는데 고객이 만약에 그 와인에서 실망하고 나랑 있는 게 재미가 없다고 하면은 굳이 고객 그걸 또 갈 필요가 있나요? 없겠죠. 저는 재미가 없으면 안 가거든요. 저 같은 분이 말하자길 빌고. 비싼더라도 뭔가 거기에 상하는 무언가 매력이 있고 그런 걸 채워준다면은 저는 갈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샵에서는 6만 원, 7만 원이지만 뭐 레스토랑에서는 12만 원, 10만 원, 12만 원이지만
그 갭 차이를 메꿔줄 수 있는 무언가의 매력, 뭐 재미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주인장의 주접이라든지 업자분들 꼭 잘 들으세요. 아니면은 뭐 서비스 매너라든지 아니면은 뭐 만족 뭐 이런 뭐 그 사람의 어떤 빈 공간, 마음의 어떤 허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은 나쁘진 않거든요. 업장으로 매력으로서 분명히 나쁘지 않거든요. 업자분들은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인테리어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막 좋은 잔 쓰고 뭐 그러면 격식은 올라가겠죠. 근데 동네 와인바 이런 데서는 그 매력이 있어야 돼요. 값이 왕창 싸던가 그게 아니면 값을 비싸게 받더라도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명심하시고. 그리고 그런 업장이 비싼 업장인데 잘 돼. 5년 이상 잘 돼. 그러면은 뭔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역으로 또 따지면 인테리어 개판 같고 막 분위기 무슨 여기 무슨 뭐 소주 창고야? 뭐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도 비싸게 받아도 장사가 잘 되면 그 업장만의 분명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5년이나 버텼다고 하면은 아시겠죠? 가성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뭐 5만 원을 썼을 때 뭐 7만 원의 뭐 만족도를 얻냐 뭐 이런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요즘에 얘기하는 뭐 가성비 하는 건 사실은 뭐 싼데 비싼 맛이 내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약간 변질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가심비파거든요. 돈을 내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2만 원짜리 와인을 먹었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 그거는 진짜 가성비 있든 가심비가 없는 와인이에요. 아예 없는 와인이요. 근데 내가 20만 원짜리를 먹고 한 30만 원어치의 뭔가 만족감을 얻었네. 그럼 그건 가심비가 있는 거죠. 와인은 저는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싼 거, 무조건 싼 거. 뭐, 야, 이거 뭐 10만 원인데 5만 원이래. 아니면은 뭐 해외에서 뭐 5만 원인데 여기 3만 원이래.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맛도 없고 내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데. 내 만족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입맛과 내 만족과 그 분위기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관과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업장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거로는 뭐 셀러링이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유통되는 와인샵들의 빈티지는 뭐 2017, 2018이라고 쳐요. 내가 자금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 2016년, 15년 빈티지를 12병에서 24병 샀다가 한 2년 정도 묵혔다가 파는 거예요. 이거 비싸게 받아도 돼요. 왜냐면 시음젓기가 왔으니까. 2016년 빈티지의 부르고뉴 빌라지급, 해지오날급 말고 빌라지급은 지금 먹을만 합니다. 어떤 브랜드도 먹을만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유통되는 건 17, 18인 거죠. 2년의 갭 차이를 이 셀러링에 녹인 거예요. 이거는 좀 비싸게 받아도 돼요. 제값 받아도 돼요. 6만 원, 7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 받아도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자금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 서비스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이런 데가 하는 데가 있었죠. 예전에 이제 루이상크라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약간 이제 업종을 변경하셔가지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셀러링 1년 반, 2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올드 빈티지 샴페인, 그러니까 지금 릴리즈되는 샴페인이 아니라 2, 3년 전에 릴리즈된 샴페인이 있어서 되게 잘 익어서 되게 맛있었단 말이에요. 요런 어떤 고객의 마음을 딱 이제 삼키는 그런 나는 왜냐면 2, 3만 원 더 내더라도 잘 익은 걸 먹고 싶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제 뭐 5만 원 더 내더라도 툭불 한우 먹고 싶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먹을 거 다 때려박는 타입이긴 하지만 여하튼 뭐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업장이면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업장에서도 그 코르크 차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손님이 뭐 7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코르크 차지 3만 원 받으면 업장에서 10만 원을 동일하게 파는 게 아니 마찬가지니까 뭐 동일하지 않냐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르크 차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내가 마진이 3만 원밖에 안 붙였어. 그러면 와인을 팔거나 아니면 코르크 차지 3만 원을 받거나 똑같이 마진이 3만 원이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뭐냐면
5만 원짜리 와인에 3만 원의 마진을 붙여가지고 8만 원에 팔았다. 혹은 그래서 고객이 와인을 들고 왔는데 거기 3만 원을 붙여서 3만 원의 마진을 취득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8만 원짜리 현금 유동성을 확보를 한 거고 하나는 3만 원짜리 현금 유동성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업장에서 파는 게 좋아요. 마진이 좀 적어도.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롯데리아나 이런 것처럼 박리담회로 쭉쭉쭉 파시던지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그 업장의 스타일에 따라서 뭐 대신에 서비스 뭐 개판 개판 준비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뭐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근데 싸니까 온 사람들도 있는 뭐 그런 거니까 각각의 업장의 특성에 맞게 이제 이 가격 정책이나 이런 거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코르크 차지 3만 원 똑같은 3만 원의 이득이라도 코르크 차지 3만 원보다는 파는 게 낫다. 왜? 현금 확보를 위해서. 아시겠죠? 네. 쓸데없는 얘기네요. 아무튼 그냥 뭐 그런 팁들이니까 업자분들이 계속 팔로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꼭 살아남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